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경계 매물이 오고들어서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달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 함께 달려가 보시죠. 이분과 함께 장단 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충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일단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완화가고 있는 포인트긴 한데 오후장 또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지금 시장 어떻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섹터나 종목 자체에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재미가 없어요. 네, 사실 뭐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작 이후에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 뭐 2시 30분이 좀 넘어서부터는 살짝, 아주 살짝 고개를 드는 듯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 신뢰도는 없죠. 뭐 내려온 거에 비하면은 그냥 아주 조금인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그 신뢰도는 좀 미흡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락 종목이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0개가 좀 못 됩니다. 약 590여 개의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1160개 정도의 그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시장 그냥 말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럼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뭐 6G죠. 조기 투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S테크라든지 뭐 KMW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뭐 5G 관련 뭐 통신 장비 쪽이죠. 뭐 그리고 또 움직인 종목들이 뭐 중국 국경절, 뭐 중추절 연휴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화장품 섹터가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뭐 더불어 본다면은 한수원의 그 웨스팅하우스 간의 소송, 승소 그 소식이 좀 전해졌죠. 때문에 이제 우리기술 등의 그 원전 종목들이 좋았는데 이렇듯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네, FOMC. 이 결과는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 부분 다 왔어요.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긴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일단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종목에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죠. 저희 뒤이어서 지난주, 지지난주 바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AS 수익 난 이후에 수익권 달려가는 와중에 AS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새롭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실 첫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워낙 저희가 이 시간에 장단 맞춰 드리고 있는 종목이 빠르게 수익률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동국제강, 철강주에 좀 관심 높긴 하죠. 특히 이 종목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요? 뭐 중국이 좋다 안 좋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경기 그 바닥론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구리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최근에 발표된 중국 경기 지표를 보면은 뭐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경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또 지준율도 좀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역시나 중국 정부가 이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볼 시기가 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또 철강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 없었던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며칠 시장의 트렌드는 우리가 관심 없어 하던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집중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좀 가벼워졌어요. 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탄력을 붙으면 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강한 탄력을 나타낸 바가 있죠. 뭐 7월 후반에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장대 양봉이에요. 이미 우리한테 시그널을 발생을 시킨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또 단봉으로서 야금야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고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11,500원 정도의 가격이 보입니다. 조금 눌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내외로 해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눌린다면은 2차적으로는 1,5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선에서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면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앞단 정도의 가격이죠. 14,000원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마디 가격인 조금 더 하회하는 가격인 9,500원 정도의 가격을 손절가로 설정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소외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요즘 구간인데요. 새롭게 동국제강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AS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을 설정해 주신 바 있고요.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1,0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어제도 특히 더 강한 종목이기도 했죠. 자, 일단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항하고 있다는 건 차트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 지난주부터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1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각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더불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학회, 매월 학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기대감으로 적용한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살짝 고개를 드는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탄력이 붙고 살짝 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계속 끌고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종목 그리고 AS 해드렸고요. 한 종목 더 AS 새로운 종목 장 마감 이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좀 허수이었을까요? 좀 잡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일단은 하락세로 장중 저점 부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함께 전체적인 2차전지 수급까지 잠시 후에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은 FOMC를 앞둔 경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에 흘러내림이 가파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후장에서 반도체주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요. 2차 전지도 더욱더 부진한 모습, 몸을 낮추는 모습이 오후장에 보였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오후장 변화가 있었고요. 환율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지금부터 특징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260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하락으로 2559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555선인데요. 저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 저점 부근 0.83%까지 밀리면서 오늘 종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 사실 유가증권 시장의 오전에 외국인의 포지션은 약 매도였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계속해서 매수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와서 몸을 바꾸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매도 쪽으로 많이 기울면서 400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키운 모습 외국인 쪽에서 확인이 됩니다.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패턴이었고요. 오늘장에서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2거래 연속 동반 매도였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 연구 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펼쳐졌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이렇게 현물 쪽에서는 많이 매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증권 시장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드라마틱하게 막판에 줄은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물상의 포지션 그리고 선물 쪽에서 1조 계약 넘는 매도 지금 계약 체결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변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모두 매도, 기관도 거래소 코스닥 오늘 팔자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환율의 변동성도 오늘 좀 있었습니다. 1324원 선에서 오늘 시작을 했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위안화의 변동수와 맞물리면서 수출 내고 물량만 또 맞물리면서 1320원 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시거래일 만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1319원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전장으로 갈수록 올라서는 패턴이 나왔고요. 1328원 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4월 10전 전거래일 대비 오른 모습 환율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종가 기준으로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7만 원 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된 게 8월 31일, 그러니까 9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앞에 7자가 찍히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에 그리고 특히 막판에 호가 보면서 놀라셨을 텐데 셀 업체 중심으로 하락폭이 큰 채 마무리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나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삼성 SDI 역시 1.59% 하락으로 특히 LG 화학 쪽이 많이 밀렸습니다. 4%에 가까운 하락률 기록했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고요. 오늘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하락이었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4거래일 만에 오늘 파란불이었는데 DX 마찬가지 오늘 2.87% 밀렸습니다. 알테오제는 한 번 더 막판에 힘을 더 키웠습니다. 9%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 특징. 탑10 안에서 오르는 종목 많지 않았는데요. 이 코스닥 알테오제 눈에 띄는 상승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수급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매도입니다. 13 찍히고 있고요. 여기서는 매수 우위로 찍히네요. 막판에 많이 줄였다. 이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짝에서 수급 본다면 많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지수 연동 종목 많이 흘러내렸고요. 일단 평가,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힌트 제시해 주신다면요. 시장의 변동성과 또 이제 종목의 변동성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포지수 또 변동성 지수라 불리는 이 VIX 지수를 본다면은요. 사실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항상 그랬습니다만 메이저들이 양 매도하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 변동성을 좀 확대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시장이 딱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특히 외국인을 본다면은요. 뭐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그래프로만 보면 하방이에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구도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뭐 변수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 심리가 좀 크게 발동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마도 뭐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그래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 역시나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슈에 좀 초점을 두고서 또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좀 조용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선점하는 식의 그 대응이야말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일 새벽에 FOMC에 대한 결과는 나올 거고요. 위원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뉴스에 따른 종목들의 반응이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집중해서 볼 땐 저희가 체크 잘 해드릴게요. 장단 잘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아봤어요. 솔루엠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점에 집중해 볼까요? 일단 실적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2조가 넘는 2조 그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00억이 훌쩍 넘는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자식이죠. 가격 표시기가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출을 견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유지한 채로요. 뭐 ICT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전기 충전기 같은 파워 모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신사업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 꾸준한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최대 실적 뭐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이 실적이 뒷받침된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차트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면은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한 4%가 넘는 그 오름세가 그려졌습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볼게요. 한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네, 이런 부분들을 쉽게 깨뜨리지 않을 것이고요.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상단으로는 이런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웬만하면 이 선으로 움직일 겁니다.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할지 가격 전략이 지금 명확히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으로 하여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수급 개선 조짐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삼박자가 딱 갖춰져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지금 3만 원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눌린다면은 2만 9천 원 정도도 보이기 때문에 그 밴드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 일단 목표 주가는 33,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500원 우선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지난 5일에 받아봤던 이 종목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AS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방산, 자율주행 모멘텀 이야기하시면서 이 종목 센서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히어로 종목으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 미리 선점해서 드렸고요. 단기간에 53%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추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 넘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챙겼을 때 어떤 전략 필요할지 비용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뭐 팔방미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또 집중해야 될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팔방미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뭐 방산, 반도체, 자율주행 또 뭐가 있죠? 말씀하셨던 우주항공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섹터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섹터들이죠. 네. 꾸준하게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바로 이런 장단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대양봉 이후에 장이죠. 9월 5일이면 바로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장단, 이런 장단에는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췄으면은 바로 50%가 훌쩍 넘는 이런 상승이 그려졌으니 충분한 수익권입니다. 이미 목표한 주가는 훌쩍 넘었어요. 저는 목표 주가 넘으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무조건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이미 지금도 목표 주가 훌쩍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000원이 돼도 좋습니다. 6,100원이 돼도 좋아요. 이 가격 위에서는 홀딩. 깨뜨리면 매도. 네, 더 오른다? 가격을 좀 더 올려가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수익 극대화 전략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사실 위원님 오늘 저희끼리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데도 저희 코너 지금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도 와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무방까지 오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4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꼭 어떤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기에 그대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오늘 장 안 좋잖아요. 네. 최근 시장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움직인 종목들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종목들은 장단에 맞춰서 움직인다란 말이죠. 공통점입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런 장단에 맞춰서 정말 끼 있고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여러분께 충성하는 그런 종목들 움직이기 전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4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너와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